안녕하세요. 책 읽기,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오늘은 지능의 역설 마지막 똑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능의 역설 마지막 부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9장 왜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보다 지능이 높은 것인가부터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기에서 동성애자로서의 의식과 행동은 진화에 있어서 새로운 사건이고 전 세계에 존재해야 하는 전통 사회에 대한 민족지적 기록을 모두 조사했는데 거의 동성애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능이 높은 아이일수록 성인이 된 후 동성애자라는 의식을 가지기 쉽고 동성애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ADD나 그 데이터 분석 결과 지능과 동성애 사이의 플러스적인 상관관계가 극히 강력하며 확실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저자는 동성애자라는 건 진화에 있어서 새로운 일이었고,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동성애자 가 되기 쉽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에서는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자의 부인이 러시아 사람이고 거기를 방문했을 때 아시아인이 거의 없어서 본인이 너무 이제 튀는 사람이었는데 클래식 음악을 들으러 갔을 때 거기 음악가 중에 이제 아시아인들이 있는 걸 보고 찾아보니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 중에는 유대인과 아시아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민족은 평균 지능이 가장 높은 민족에 속하기 때문에 지능과 클래식 음악에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부분에 인간과 원숭이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고, 핀란드어와 영어 화자가 만족하거나 애원, 위압, 분노, 두려움에서 발하는 언어가 마카크 원숭이가 같은 장면에서 내는 소리와 음파의 파형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음악과 언어에는 공통되는 진화상 기원이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기원은 노래이고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인 최근의 존재임에 따라서 우리가 듣는 클래식이나 재즈 음악 같은 경우는 주로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고 역사가 짧고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클래식이나 재즈 같이 부자연스러운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저자가 처음에 얘기한 이후에는 계속 이제 본인이 왜 지능이 높은 사람이 좀 다른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그냥 예시를 들어주고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에 11장과 12장을 보고 13장까지 그 예시를 들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선님께는 마지막 장에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11장은 왜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가 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술과 담배는 좀 최근에 생긴 일이고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제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인류가 처음 알코올을 마신 게 예전에 이제 과일이 자연으로 떨어져서 뭐 보여서 이게 발화가 되면 그게 에탄올이 되어서 인간이 그걸 마셨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연 발생적인 에탄올의 농도는 보통 5% 정도이고 이제 맥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진한 에탄올, 뭐 와인이나 증류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마시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마실 것이다라고 하고 이 부분은 좀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도 800년 정도 전에 북미 원주민이 담배 속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를 시작했고 15세기 말 콜럼버스가 유럽에 전파한 이후에 이제 인류가 피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화의 관점에서 매우 새로운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물도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되는 모르핀이나 헤로인 같은 경우에 1800년대에 나타났기 때문에 진화의 관점에서 매우 새롭고 역사적 기원도 극히 최근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능이 높은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고 이는 지능이 높은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세간의 상식 또는 착각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담배와 약물은
미국과 영국 데이터의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와서 이게 딱 지능이 높을수록 많이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렵고, 미국과 영국 데이터가 그 대상자 연령이 뭐 1950년대와 1970년대로 좀 다르고, 그래서 이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12장에서는 왜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결국 인생에 실패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생에 실패한다는 것은 번식이야말로 생물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평생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과 본인이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자식보다 더 적은 수의 자식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이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능과 출산 육아에 대한 가치관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렸을 때 이제 남녀 모두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경향이 좀 유의미하게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능과 자녀의 수에서는 지능이 높은 여성일수록 평생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강했으나 남성은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위의 부분은 가치관 부분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능과 자녀의 수는 실제 낳은 자녀의 수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왜 여성만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남성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분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결론으로 나온 부분이 그 지능이 높은 사람은 지능이 높은 사람끼리 결혼하지 하는 것보다는 지능이 높은 사람은 조금 낮은 사람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고 지능이 높은 남성은 지능이 낮은 여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자녀 수는 그 유의미하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사회에 대한 영향 부분에서는 유전학적으로 아들은 어머니에게서만 일반 지능을 물려받고 딸은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일반 지능을 물려받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 어머니에게서 전부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제 외할머니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아들을 통해 또 아들의 딸을 통해 다음 세대 일반 지능에 무척 강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지능이 높은 여성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경향이 강할수록 일반 지능의 저하가 예상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뭐 술, 담배를 많이 하고 동성애자이고 진보론자이고 인생에 실패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 실제 지능이 높은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그런 경향이 높다. 데이터 분석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장과 결론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13장에서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주제 외에 지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선 좀 커피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커피의 기원은 9세기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것이지만 어린 시절의 일반 지능과 커피 소비의 영향은 유의미하게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식주의 자체도 좀 최근에 나타난 경향이고 과거에는 먹을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잡식성으로 모든 뭐 채소든 동물성 음식이든 생기면 먹어야 했는데 지금처럼 좀 먹을거리가 풍부해진 뒤에야 아, 내가 더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하고 생긴 게 채식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사치의 관점이고 진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것이고 지능과 관련해서 통계적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신기했던 부분이 그 채식주의자는 보통 여성이 뭐 60% 정도로 더 많다고 하고 남성 채식주의자가 더 적은데 그래도 유의미하게 어린 시절 지능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저자가 이야기하는데요. 동물의 고기를 완전히 끊는 일은 진화의 흐름에서 볼 때 남성에게 훨씬 기묘한 일. 왜냐하면 남성이 주로 사냥을 담당했기 때문에 뭐 동물이나 물고기나를 잡는 일을 했는데 그걸 아예 안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남성에게 있어서 더 새롭고 힘든 일이고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채식주의자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부터 경험이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혈연으로 그 세속되는 세습제의 사회가 아니었고 이제 의원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의원직 수행 중에 그 의원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을 때
유권자들은 보통 배우자나 아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에서 이게 왜 이럴까를 좀 보고 있고요.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전임자의 혈연자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이고, 이게 과거부터 이제 수렵 채집 시절부터 농업 사회를 지나서 했을 때 인간에게 좀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왜 지능이 높은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는지를 계속 이야기했던 이유는 지능의 높이와 인간의 가치는 같지 않고 지능이 높을수록 좋거나 지능이 높은 사람이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는 신화는 틀렸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주제로 책을 쓰게 된 이유 자체가 사람들은 지능이야말로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궁극의 지표라고 믿고 특별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존재는 실제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좀 상식,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예시로 많이 들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술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번식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좀 의식적으로 본인의 의지로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예시로 보았을 때 지능이란 그저 인간이 가진 무수히 많은 특질 중 하나에 불과하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똑사님 의견 저는 부탁드립니다. 13장에서 이게 제일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음, 여기 미국에서 이런 의원직 세습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아까 똑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제 하원 의원이 죽으면 그 아내가 의원직을 물려받는다고 해요. 또 의원 자리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는 거긴 하지만 왜 이렇게 대의제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싸운 미국에서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은 세습같이 이들의 자녀나 아내를 선택하는 것일까? 그게 되게 저도 흥미롭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여기에서 결론은 아까 혈통 계승이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하지만, 형식은 선거를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들을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 형식은 비록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하지만 인간의 본능이나 심리는 여전히 그 혈통세습제가 익숙한 것이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능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신장이나 체중, 머리카락 색깔, 눈의 색깔처럼 지능도 개인의 차이일 뿐이다. 그것이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걸 이걸 말하고 싶어서 여지까지 계속 쭉 말했던 거잖아요. 어, 그게 이제 결론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해서 학습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거는 지능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구나. 그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책에서 얻었던 것 같아요. 어, 처음에 읽을 때는,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읽었는데, 지금의 결론은 뭐 이게 전부 다 아까 똑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경향,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음, 전부 다 그렇다고 해석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똑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좀 의아하게 읽은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결론까지 읽다 보니까,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지능과 인간의 가치를 동일시하면 안 되고, 많은 특질 중에 하나이고, 이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능의 역설 다 읽었습니다. 다음엔 새로운 네, 책으로 만나요.